60세 이후의 자위에 대한 진실, 박미수 의사가 밝히는 활력 유지 비결. 그동안 여러분은 오해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60세 이후의 자위에 관한 진실이며 한국의 중년, 노년 남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위는 부끄럽고 더러운 행동이며 50세가 되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60세가 넘어도 자위는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활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수 의사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요실금 전문 클리닉에서 근무하며 남성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의 성기능 저하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수년간 저는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만나면서 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부끄러움, 그리고 오해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선량한 남성들이 질병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자위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아예 중단해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몸을 만지는 방식, 실행 빈도, 그리고 자위 시의 심리 상태가 호르몬 심혈관 건강, 나아가 뇌 기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릅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방법의 단순한 행동 하나가 발기부전, 우울증, 심지어 전립선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하면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며 노화를 막고 신경계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60세 이상 모든 한국 남성이 오래전에 알았어야 할 자위에 관한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즐겁고 더 활력이 넘친다면 알고 싶으신가요?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곧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10년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랑킨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성이 문제를 겪은 후에야 깨닫는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자위 습관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런 평범해 보이는 습관이 오히려 점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의해야 할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작지만 은밀하게 진행되며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비밀 1. 무의식적인 자위는 감각 마비와 발기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저는 더 많은 남성들이 용기 있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수년간 저는 수백 명의 노년 남성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대개 부끄러운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머뭇거립니다. 그러다 마음을 조금 열면 제가 부드럽게 묻습니다. 자위를 하십니까? 거의 항상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하지만 예전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혹은 특정 방식으로 해야만 사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말은 몸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였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오랫동안 너무 빠르고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해온 자위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신체의 반응을 비효율적으로 프로그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용히, 그러나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의식적인 자위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경계의 조건 반사 중 하나입니다. 매번 빨리 끝내기 위해 어깨를 긴장시키고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항상 같은 손과 같은 방식, 같은 자극으로만 행하면 뇌는
성적 흥분을 극도로 제한된 특정 행동과 연결하도록 학습합니다. 불행히도 뇌는 이런 것을 매우 빨리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둔해지고 발기력도 떨어집니다. 더 강한 자극, 더 큰 압박,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현실의 파트너와는 반응이 잘 안 되고 너무 다르고 느리고 현실적이라서 친밀감을 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겹칩니다. 많은 남성이 우울증에 빠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심지어 절망합니다. 몸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몸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나치게 잘못된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이 조건 반사는 포르노로 인한 발기부전, 지연사정, 사정 무감각, 심지어 절정불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성이 조용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면서 해제하지 않는다면 성기능뿐 아니라 자신감,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 교류까지 잃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접촉을 피하며 친밀감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많은 남성에게 이런 고립감은 정서적 단절, 우울증, 심지어 조기 인지 저하로 이어집니다. 저는 침대에서만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도 심리 상담실 문 앞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몸은 다시 배울 수 있고 신경계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 인내,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자위가 필요합니다.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감각과 감정을 중시하는 방법입니다. 자위는 적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자위만이 마치 핸들을 돌리지 않고 가속 페달만 밟는 운전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손상이 생기면 회복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위 습관만큼이나 위험하고 훨씬 은밀하며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60세 이후 자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내부 건강을 파괴하는 조용한 범인이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 2. 적절한 자위는 충혈과 전립선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가 있습니다. 편의상 김先生, 68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자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야 하고 방광이 뻐근하게 차오르는 느낌과 골반 깊숙한 곳에 은근한 통증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제 질문에 놀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분은 순간 눈을 깜빡이며 의아해 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몇 년 전이네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성생활을 하지 않았고 제 나이에는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모든 기능을 꺼야 한다고 믿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김센생 기께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정을 멈춘다고 해서 전립선이 활동을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립선은 여전히 액체를 생성하며 이 액체가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 쌓여 우려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축적은 전립선 충혈을 유발하고 염증과 불편함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액체를 영구히 보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액체가 정체되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며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요실금,
소변 줄기 약화, 잔뇨감, 배뇨시 통증, 사정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배출 시스템이 막히고 과도한 압력을 받는 데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전립선의 만성 염증이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정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암에 걸린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사정은 염증 환경을 줄여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만 명의 남성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몇 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거의 사정하지 않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입니다. 김先生의 경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 뒤 그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욕망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다시 자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뻐근한 압박감이 줄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한때 잊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간과한다면 단순히 잠 못 이루는 밤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편함, 불필요한 약물 복용, 심지어는 향후 수술이나 더 높은 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이 든 남성은 더 이상 성 건강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심혈관 건강을 위해 혈압을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왜 전립선은 방치하십니까? 그리고 수년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자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체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비밀에서는 감정 억압과 신체 기능 저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결코 예전처럼 자신의 몸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3. 자위에 대한 수치심이 정신 건강을 무너뜨린다. 저는 많은 고령자들에게서 아주 독특한 침묵의 형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면 그들의 시선은 흔들리고 자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깨를 움츠리며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가거나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대답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그런 건 안 해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대답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위를 멈춘 이유는 정말로 원해서가 아니라 어느 나이가 되면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 부끄러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자위를 더럽고 부끄럽고 나약한 행위로 보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꾸중을 듣고 벌을 받고 조롱당하며 심지어는 굴욕적인 경험까지 겪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재의식 깊숙이 숨어 신경계에 뿌리내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과 몸의 관계를 조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점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접촉을 갈망하지만 정작 자신과의 연결은 잃어버립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단절은 심리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위를 포함한 규칙적인 신체 접촉은 오히려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도파민 행복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며 옥시토신 신뢰와 연결의 호르몬을 활성화합니다. 심지어 수면, 기분, 인지 기능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며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수치심은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심장병, 면역력 저하, 심지어 치매와도 직결됩니다. 저는 72세의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최근에 이혼했고 특별한 질병도 약 복용도 없었지만 늘 우울했습니다. 늘 지치고 무기력했으며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이상 타인과도 스스로와도 전혀 성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시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단순히 성생활의 상실만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린 데 대한 아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단순한 연습을 하며 죄책감이나 기대 없이 부드럽게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당당히 들고 발걸음이 힘차졌으며 숙면을 취했고 웃음을 되찾았으며 심지어 혈압까지 낮아졌습니다. 그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대가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의 생기를 빼앗고 이제는 온전히 살기엔 너무 늦었다. 는 속삭임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을 친절함과 존중 그리고 의식으로 사랑하지 못할 나이는 없습니다. 온전함을 느낄 자격을 잃는 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치심이 이렇게까지 파괴적일 수 있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스스로를 더 방치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비밀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테스토스테론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이 저하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 호르몬 불균형은 단순히 침대 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각, 행동, 일상의 전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비밀 내 성관계, 비록 혼자일지라도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60세 이상 모든 남성들이 분명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의심 없이 들어주길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야 깨닫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근력, 의지, 자신감, 그리고 성 기능을 좌우하는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믿도록 강요받아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여러분과 같은 남성들과 함께 일하며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부끄러움과 활동 부족으로 성적 욕망을 억누르거나 묻어두고 살아간다면 몸속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 여러분을 덜 남성적인 상태로 강등시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테스토스테론이 필요 없다. 그 순간부터 신체는 자원을 재분배하고 호르몬 균형을 바꾸며 혈액 순환을 느리게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 근육량은 줄고 복부 지방은 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한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던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에 아직 살아있고 원하고 갈망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센생 73세라는 은퇴한 소방관을 기억합니다. 그는 한때 힘과 기백이 넘쳤던 사람이었지만 진료실에 들어온 그는 느린 발걸음과 지친 표정으로 오랫동안 자신이 나답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늙은 노인일 뿐입니다. 검사 결과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심각한 결핍 단계는 아니었지만 기준선에 간신히 걸쳐 있었습니다. 성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진짜 위험이었습니다. 단순히 호르몬 수치 때문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더 이상 자기 존재의 생생한 일부로 보지 않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박센셴에게 다른 사람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기대나 부끄러움 없이 현재의 감각만 느끼는 부드럽고 느린 연습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호르몬 수치뿐만 아니라 체형, 목소리, 정신 상태까지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근력 운동을 시작했고, 목소리는 또렷해졌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성적 욕망을 무시하면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라도 부드러운 접촉으로 몸을 돌본다면 뇌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느끼고 싶다. 시스템을 다시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 자극 이후 심지어 혼자일 때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상 관련된 신체 활동 또는 기대감만으로도 호르몬 조절, 기분,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몸은 본래 즐거움을 주는 연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 자극도 주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멈추고 더 이상 돌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피로, 성격 저하,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 인지 저하, 우울증,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 기록의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멀리 와버린 후에야 뒤돌아볼 수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으며 그 생동감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몸에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것이 놀랍게 느껴진다면 다음 비밀을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남성이 모르는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잘못된 자위 습관은 그것을 매번 조금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비밀 다섯, 발기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시스템이다. 6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이 은밀하게 믿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제 성관계를 하지 않으니 발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발기 기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전혀 관리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남성들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 기능은 단순히 성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순환, 신경, 심혈관 건강, 심지어 수명까지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저는 69세의 김先生을 기억합니다. 그는 똑똑하고 식견이 있는 분이었지만 무려 56년 동안 발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데이트도 하지 않았으며 인생의 그 부분은 끝났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당신이 다시 돌아올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몸은 조용히 전체 시스템을 폐쇄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음경도 신체의 다른 근육과 혈관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탄력이 사라지고 혈관은 굳어지며 산소 공급이 줄고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결합 조직과 연부 조직이 점점 경직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용하려 해도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정기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의 평활근이 위축되고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약화되며 발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물질인 산화질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실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성적 자극과 규칙적인 혈류가 없으면 몸은 이 시스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상은 단순히 육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도 함께 약해집니다. 기능이 떨어질수록 자신감과 자존감도 무너지고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위축, 우울, 심지어 초기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100% 예방 가능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나 성관계가 없어도, 심지어 압박감이나 부끄러움 없이도 몸에 이 시스템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자극만으로 발기 기능을 유지하고 혈류를 촉진하며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신경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쾌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체 건강과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발기 기능 유지는 단순한 성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몸에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회가 나이 든 남성들에게 이런 문제에서 조용히 물러나라고 압박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침묵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그 발기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일상 습관이 이 기능을 은밀하게 훼손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단순한 운동 부족보다 더 빠르게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현대 남성 대부분은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그 소용돌이에 빠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포르노조차 어떻게 당신의 감각, 욕망, 그리고 쾌감을 느끼는 능력을 서서히 빼앗아 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6. 포르노는 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오늘은 포르노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특히 그레리시 고령층 사이에서 잘 언급되지 않고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주제입니다. 저도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불편하거나 아예 건너뛰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경청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드릴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스스로와 몸, 그리고 남성다움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와 70대 남성들 중 여전히 포르노를 본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포르노를 보는 이유는 중독이나 과도한 집착 때문이 아니라 그나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했거나 아내를 잃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성적 자극이 아니라 연결 혹은 그 연결의 기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포르노가 그들이 젊었을 때 접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정적인 이미지나 은근한 장면은 이제 강도 높은 자극과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고속 영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인간의 뇌, 특히 노화된 뇌는 이런 과부하 자극을 부작용 없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포르노를 볼 때마다 특히 강도가 점점 높은 콘텐츠를 소비할수록 뇌는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동기, 보상, 쾌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복하면 뇌는 점차 자연스러운 자극에 둔감해집니다. 어느 순간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일상적인 친밀감은 더 이상 흥분을 유발하지 못합니다. 더 강하고 새롭고 자극적인 것만을 찾아야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취향이나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신경계가 반복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뇌가 강도 높은 포르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학습된다면 몸도 똑같이 프로그래밍 됩니다. 쾌감에 둔감해지고 절정에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일부 남성은 포르노를 볼 때만 발기가 가능하고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나 포르노 없이 하는 자위에서는 전혀 발기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문제는 침실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이 죄책감, 수치심, 깊은 우울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졌다고 믿으며 자신감을 잃고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가 포르노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위안을 얻기 위해 찾은 것이 사실은 서서히 생기를 빼앗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뇌는 여전히 다시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신경계를 회복시키고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성적 흥분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은 가짜 쾌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과의 재연결, 실제 감각, 상상력, 고요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경험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를 즉시 끊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줄여갑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뇌가 건강한 쾌감과 다시 연결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목표는 쾌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진실된 방식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적인 자극에도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포르노가 이미 당신의 감각을 무디게 했다면 다음에 말씀드릴 비밀은 아마 더 큰 충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르노가 뇌를 잠식할 수는 있어도 외로움과 단절이야말로 당신의 영혼 전체를 가두는 진짜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지금까지 제가 나눈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비밀 7. 가장 위험한 실수는 고립이다. 나이든 남성이 직면하는 모든 위험 중에서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포르노보다 그리고 어떤 신체 증상보다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제가 말하는 고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 깊습니다. 바로 마비될 정도의 침묵, 더 이상 어떤 신체 접촉도 하지 않는 상태, 자기 자신조차 만지지 않고 몸과의 연결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나이가 되면 남성은 인생의 그 부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76세 은퇴한 엔지니어 이에이 선생을 기억합니다. 그는 점잖고 차분한 사람이었지만 일상을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신체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포옹도, 어깨를 두드리는 것도, 키스도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슬프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바꿀 수 없는 당연한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이 몰랐던 것은 신체 접촉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물학적 욕구라는 사실입니다. 60세, 70세, 80세가 되어도 사람의 몸은 부드러운 접촉을 필요로 합니다. 오랫동안 접촉이 없으면 신경계는 퇴화하기 시작하고 연결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증가하고 혈압은 오르고 수면은 나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가 방어 기제로 감정과 감각 회로를 점차 꺼버린다는 점입니다. 즉, 접촉을 멈추면 단순히 육체적 마비만이 아니라 감정적 둔감함까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감각과 세상과의 연결 의지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엔 포옹 한 번을 건너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엔 거울 보는 것을 피합니다. 한 달 후엔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고립은 대개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남성이 자기 몸과의 접촉을 멈추면
그것이 쾌락이 목적이든 아니든 몸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뇌는 그것을 새로운 규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스스로를 덜 만지고 덜 느끼게 되며 결국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대가입니다. 발기 기능 상실이나 선교 감소뿐만 아니라 정체성, 삶의 목적, 감정적 민감함,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까지 잃게 됩니다. 이런 고립은 우울증, 심장병, 조기 사망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누구나 어떤 시점엔 상실, 외로움, 단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당신에게 항복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은 성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내 몸은 여전히 내 것이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느낄 수 있다. 라는 신호를 주는 행위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자기 몸과 다시 연결되면서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깨고 몸을 만지며 잊혀졌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그들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걸음걸이가 곧아지고 목소리가 힘을 되찾고 눈빛이 다시 빛났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공감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 드릴 말이 아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간단하지만 강력한 일상 습관입니다. 매일 10분, 부드럽고 의식적이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만져보세요. 목표도 압박도 없습니다. 그저 느끼고 천천히 호흡하고 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침 의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잠들기 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절망이나 습관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과 자기애로 자기 몸을 만지기 시작하면 몸은 되살아나고 마음은 평온해지고 내면의 불꽃이 다시 타오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성 기능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과 구독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